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 업무에 즉각 복귀했고 159명의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159명이 참사를 당한 인재가 분명한 재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재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오마이TV가 방송하는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시작합니다. 시장님, 예,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에 네. 광주, 해남, 완도, 목포 네. 제 선배 후원회장님께서 자꾸 하셔서 안장식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볕이 뜨겁죠. 그리고 좀 타니까 멋있잖아요. 언제나 멋있어요. 언제나 멋있는데. 네, 제 얼굴 피부가 좀 하얘서 네. 사람들이 보면 골프도 안 치는구나 하는데 이렇게 타면은 골프 친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근데 골프 안 사실은 치신다면서요? 골프를 못 쳐요. 네네, 그러신다면서요. 그런데 아니 목포도 다녀오시고 해남, 진도, 완도 다 다녀오셨으면 어디에 출마하실 겁니까? 아이고 그것 좀 묻지 마세요. 어젯밤에도 광주 예. 이 서울 주재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네네. 그냥 한 2시간 계속 고문을 당하는 거야. 어디로 어디로 가냐. 아,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예. 제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이고 네네. 해남, 네. 완도, 진도에 어제까지 약 5,500명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300명? 이제 해남 완도에 한 5,20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네. 마찬가지로 목포도 알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은 제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이고 네. 또 목포는 지금 현재 정개특위나 민주당 내의 혁신위에서 삼선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포에서 삼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결정됐네요. 그래 고향 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마지막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좀 일 좀 해라. 굉장히 열렬히 환영해 주는데요. 예.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선되면은 더 큰 것으로 간다. 바이든도 얘기하고 나서는데. 있습니다. 예, 그 이상 묻지 마세요. 그 혹시 삼선하시는 동안에 그 상임위원회 국토위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법사위만 했어요. 이 법사위가 법사위만. 제일 안 가려고 해요. 그렇죠. 의원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 권한도 없고 예. 뭐 후원에 해봐야 뭐 돈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국회 이제 비서실장 하고 또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 갔다가 이제 국회에 가니까 원혜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해서 원대표 어디를 제일 안 가려고 하냐? 아하. 그랬더니 법사위하고 환노이래요. 아. 그 중에서도 어디냐? 예.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다. 그럼 내가 거기 가겠다 했는데 예. 박영선 박남매. 전 장관이 자기도 네. 법사위로 가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아. 박영선과 박남매 법사위 우리가 끝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제가 하면서 어떻게 됐든 네네. 원내대표 이런 거 하면서 네. 인사청문회 9명을 낙마시켜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특히 저는 네. 검찰에 대해서 어. 엄격하게 싸웠죠. 그리고 저는 경찰, 예. 법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로비스트처럼 일을 해줬어요. 근데 특히 또 교도관들, 교도. 교도관들은 제 친정 아니에요. 제가 감옥 살았으니까 얼마나 보호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대표님은 자기 친정이라고 교도관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교도관들의 생활이요. 봉급받는
죄수하고 똑같아요. 생활이 그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이 제복 입은 공무원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네. 제가 감옥 살 때 보면은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히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근무하는, 냉난방이 안 된 곳에서 근무하는 곳은 교도관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겠냐? 아니 교도관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좋겠죠. 네, 거기에서 이제 재소자들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봉급받는 차이밖에 우리는 죄졌다고 갔고 그분들은 우리 지키는 동에 같이 감옥 사는 거야. 그 이제 제가 이제 왜 국토위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원회가 국토위 제일이죠. 네. 국토교통이 아니 자기 지역구에 산업자원이 보건복지 잘하면. 이건 네.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예요. 그 중에서도 국토위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국토위가 열렸습니다. 네, 그 비난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지. 아니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제 봤는데 차분하게 질문해서 원희룡 장관을 코너에 몰아넣는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이소영 의원 또는 한준호 의원 같은 분들은 잘했는데 이 못한 의원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뭐냐면, 현역 의원도 아니고 네네, 방금 모두의 총선 출마하느냐 한다.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제 고향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 현역 의원들이 제가 비난하면은 저 공천 못 받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잘한 의원만 얘기하세요. 아니, 저도 이소영 의원 알아요. 네네. 과천 출신이고. 네네네. 한조 의원.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네. 제 후배입니다. 작년도 아나운서.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직계 선배는 후배입니다. 엉망인데 후배를 참 잘 두셨네. 그럼요. 한준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할 때도 지금 문제되는 양평 땅 네, 원희룡 맞습니다. 장관한테 아느냐 하고 네. 질문한 그때 그때 인정을 받아놓지 않았으면은 지금 양평 땅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증거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채널 A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을 팩트와 증거들을 딱 묶어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임위원회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일가족 특혜 의혹 사건이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공이 원희룡 장관이었어요. 원희룡 장관의 퍼포먼스에 다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얼마나 유능하신 분이에요. 삼선 국회의원의 제주도 지사를 2번 하셨고 지금 미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만족하실 분은 아니에요.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평 땅을 원희룡 장관이 세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한테 총대를 매준 거예요. 방패가 되어졌죠. 방패가. 완전히 총대를 매줘가지고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무효하다, 백지화다 얘기했고 거짓말도 들통나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이 여기서 끝날 뿐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가 열리면은 이제 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하고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다선 의원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좀 소개를 하자면요. 네. 김대중 총재 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김태정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자금 수사했죠. 대선 자금 수사를 안 한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세게 국정감사에서 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제가 김대중 총재님한테 얘기하고 당시 원내대표가 박상천 대표인데 박상천 대표한테 오히려 여야 간의 싸움을 붙어라. 그래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태정 총장한테 질문을 안 가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작전을 저하고 박상천 원내대표가 팔레스 호텔 검찰 가까운 팔레스 호텔 커피숍에서 짜가지고 그대로 해버렸다니까요.
거기에 딱 지금 보니까 예. 원희룡 장관한테 말려든 거예요. 아니 원희룡 장관이 아니 그렇게 정상적인 답변을 해가지고 스타가 됐어. 그러니까 어제 주인공이 됐다면은 뭐 아니 그 그럴 수도 정상적인 있겠다는데. 답변은 못하죠. 아니 거짓말도. 못하니까 아니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 예. 총대를 확 매서 자기가 당해주고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야. 아니 뭐냐면 그동안 없다고 했던 자료를 불쑥 내밀고 오락가락 해매고 옆에 뭐 담당자가 줬다면 자료가 장관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줬다면요. 그다음에 또 느닷없이 이분이 백지화 선언했잖아요. 예. 근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건 충격요법이었다 그랬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예. 충격요법이죠. 아니 환자가 죽어가면은 충격요법 써서 우르르 살려내잖아요. 지금 현재 아니 김건희 여사 일가가 죽어가는데 네. 충격요법 썼죠. 그거 잘한 거예요. 국민이 개 돼집니까? 아니 글쎄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가 돼야 되고 국정이 돼야 되는데 모든 지구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을 위해서 돌아야 돼요. 특히 대한민국은 두 분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지와 충격요법 자료 없다가 불쑥 내놓고 아니 근데 이런 무자비한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거 몰랐어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게 나랍니까? 우리 그런 국민들이 쇼가 하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이제 다 알고 몰라요 아직. 국힘당은 아니 이게 10대 경제 대국의 살림살입니까? 저는요 오늘 아침에 충격을 받은 게 네. 한겨레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김건희 일가 땅이 네. 전국에 네. 축구장 12개 크기의 네. 2만 네. 6,683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났더라고요. 뭐 당진에도 있고 어디도 엄청 특히요. 많아요. 당진은요. 네. 다른 주간지에서 보도를 했지만은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당진에는 당진 뜨는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역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에 네네. 여기 3개가 생긴대요. 오. 그러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마치 개발 이익. 양평 고속도로 네네. 종점 생기듯 생기는 것이 어떻게 알고 이 그걸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충돌 지뢰밭이래요. 그렇죠. 지뢰밭.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때 이명박, 정동영 네네. 이 두 분이 대통령 후보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하고 네. 정동영 후보한테 BBK 가지고 하지 마라. 만약에 BBK 그 당사자가 미국 시민권자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플리바게인 된다. 그거 틀어버리면 너는 죽으니까. 이명박 일가 땅이요 전국에 100여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네. 그런데 딱 강원도하고 호남에는 한 평도 없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돌출 지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국민이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가가 전국에 100여만 평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라고 해도 정동영이 안 싸우다 져버렸어요. 끝까지 BBK였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권은 MB 시즌 2다. 네. 근데 그래도 거기보다는 적어요? 김건희 일가는 2만 7, 8천 평밖에 없으니까 양반이야. 근데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야. 예, 근데 그렇지만 네. 박지원이는 주식 하나 땅 한 평 없는 사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냥 머리가 핑 돌 정도죠. 아니 어떻게 2만 8천여 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이지. 나 약 먹고 죽는다. 펄떡 집어 넣어주고. 강원도 이게 동해시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 일이에요? 강원도 동해시에도 있어요, 땅이.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타나겠죠. 서울 강동구에도 있고요. 당진시, 남양시 화도읍에도 있고 충북 음성군에도 있고. 아니 우리나라 네.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근데 이렇게 감추려고 할수록 드러나는 게 이제 감추려고 하면 자꾸 그 파헤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은. 우리나라 그럼 또 선량한 나타나죠. 공무원들이 네네. 서민들이 이걸 보면은 허파가 뒤집힐 것 같아.